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민지에게 가능한 한 최선의 삶을 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매일 그는 도시를 돌아다니며 일용직 일거리와 구걸을 하면서 딸에게 더 나은 미래를 줄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민지는 나이에 맞지 않는 성숙함으로 자신의 상황에 대처하는 회복력 있는 아이였습니다. 항상 얼굴에 미소를 띠고 아버지를 격려하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어느 가을 오후 지수와 민지가 강남의 고급 동네를 걷고 있을 때 고급 레스토랑에서 소동이 들려왔습니다. 우아하게 차려입은 노부인이 2명의 웨이터에 의해 레스토랑 밖으로 안내되고 있었는데 웨이터들은 상황이 매우 불편해 보였습니다. 이건 너무합니다 라고 노부인이 분개하며 외쳤습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이 레스토랑의 단골이었어요. 지갑을 깜빡했다고 해서 이렇게 대할 순 없어요. 지수는 동정심에 이끌려 상황에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라고 그가 웨이터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나요? 한 웨이터가 분명히 당황한 채로 설명했습니다. 손님께서 계산을 하실 수 없어서 퇴출을 요청드리는 중입니다. 지수는 분노에도 불구하고 세련되고 우아함을 잃지 않은 삶을 살아온 듯한 노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주머니에 손을 넣어 그날 벌어들인 몇 장의 지폐를 꺼냈습니다. 제가 이분의 계산을 하겠습니다 라고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웨이터들과 노부인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지가 아버지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속삭였습니다. 아빠, 정말 괜찮아요. 우리가 가진 전부인데요. 지수는 딸에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때로는 민지야 쉽지 않더라도 옳은 일을 해야 할 때가 있단다. 노부인은 그 행동에 감동받아 자신을 박소영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젊은이, 당신의 친절함에 말문이 막혔어요, 부디. 당신과 사랑스러운 따님을 제 집에 초대해 차라도 대접하고 싶습니다. 감사의 표시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에요. 지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박소영의 눈에서 보이는 따뜻함과 민지의 기대에 찬 눈빛에 설득되어 초대를 수락했습니다. 함께 그들은 강남 중심부에 있는 박소영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박소영의 집은 울창한 정원과 영광스러운 시절을 말해주는 외관을 가진 인상적인 대저택이었습니다. 우아한 응접실에서 차를 마시며 박소영은 여행과 모험으로 가득 찬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민지는 매 1화마다 눈을 반짝이며 매혹되어 들었습니다. 갑자기 응접실 문이 열리고 35세 정도로 보이는 젊은 남성이 의사 가운을 입고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레스토랑에서 연락이 와서. 그는 지수와 민지를 보고 말을 멈췄습니다. 박소영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재호야. 잘 왔구나. 우리의 구원자들을 소개해줄게. 이분은 지수 씨고 저 사랑스러운 아이는 민지란다. 박소영의 손자인 재호는 놀란 표정으로 레스토랑에서 있었던 일을 듣고 지수를 감사와 호기심이 섞인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를 위해 해주신 일에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재호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지수는 이렇게 주목받는 것이 불편해 보였고 별일 아니라는 듯이 말했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했을 겁니다. 라고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재호는 그냥 넘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누구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당신이 하신 일은 정말 특별합니다. 특히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말이죠. 불편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장감을 느낀 민지가 끼어들었습니다. 재호 선생님 말씀이 맞아요. 아빠는 정말 특별하세요. 아이의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고 분위기가 풀어졌습니다. 재호는 민지의 성숙함에 감명받아 그녀의 학업과 꿈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민지가 의학에 대한 강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아? 내가 학교에서 기초보건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어 라고 재호가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가 허락하신다면 한번 와서 들어보는 건 어때? 민지의 눈이 흥분으로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애원하는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수는 망설이면서도 딸의 얼굴에 피어난 기쁨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해를 끼치지는 않겠죠. 라고 그가 동의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것이 사심 없는 친절한 행동이 예상치 못한 우정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수와 민지는 정기적으로 박소영과 재호를 방문하기 시작했고 그들에게서 단순한 지원 이상의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유대감을 찾은 것입니다. 주가 지나면서 재호는 지수에 대해 점점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수가 자신의 상황에 대처하는 품위, 딸을 향한 헌신 등이 재호의 마음 깊은 곳에 울림을 주었습니다. 한편 지수는 재호에게서 단순히 뛰어난 의사를 넘어 동정심 많고 편견 없는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어느 날 민지가 재호의 강의 중 하나를 듣고 있는 동안 지수와 박소영은 정원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직 세월만이 줄 수 있는 지혜로 박소영은 지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알아요, 젊은이 때로 인생은 우리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시련을 줍니다. 하지만 그런 시련들이 우리의 진정한 힘을 드러내는 법이죠. 박소영의 말에 감동한 지수는 오랜만에 처음으로 방어벽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모든 것을 잃었는지, 아내가 그를 버리고 남은 재산마저 모두 가져가 버렸는지, 그리고 민지와 단둘이 남겨졌는지 말입니다. 박소영은 조용히 듣다가 동정 어린 눈으로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소중한 지수씨, 당신은 많은 이들을 무너뜨렸을 폭풍우를 견뎌냈어요. 하지만 여기 계시잖아요. 매일 딸을 위해 싸우면서요. 그건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가진 내면의 힘을 말해주는 거예요. 한편 재호의 강의에서 민지는 열정적으로 모든 말을 흡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민첩한 마음은 심지어 나이 많은 학생들도 놀라게 하는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민지의 지능과 호기심에 감명받은 재호는 민지와 지수의 상황으로 인해 낭비되고 있는 잠재력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지수가 민지를 데리러 올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재호는 결심을 내렸습니다. 민지야, 그가 말했습니다. 더 자주 오고 싶니? 내가 과학 개인 교습을 해줄 수 있어. 소녀는 거의 기쁨에 펄쩍 뛰었지만 곧 그녀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정말 좋아요. 재호 선생님, 하지만 우리가 돈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재호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건 걱정하지 마, 교환이라고 생각하자. 너는 내 강의 준비를 도와주고 나는 너를 가르치는 거야. 어때? 지수가 도착해서 재호의 제안을 들었을 때 그는 그 관대함에 압도되었습니다. 그는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그의 자존심이 필요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눈에서 희망을 보고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관계의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었고 이는 모두의 삶을 바꿀 것이었습니다. 지수와 민지는 단순한 친구가 아닌 선택한 가족을 찾았습니다. 앞으로의 길에는 여전히 많은 도전이 있었지만 오랜만에 처음으로 그들의 지평선에 희망의 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이 새로운 연결이 앞으로 몇 달 동안 어떻게 시험받게 될지, 그리고 어떻게 한 번의 친절한 행동이 사랑과 충성, 용서의 한계를 시험할 일련의 사건들을 촉발할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Copy, Retry or Continue와 에디트 몇 달이 지나고 지수, 민지, 재호, 박소영 사이의 우정은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가끔씩 하던 방문은 일상이 되었고 강남의 저택은 지수와 그의 딸에게 제2의 집이 되었습니다. 재호는 약속대로 민지에게 개인 교습을 해주기 시작했고 소녀가 지식을 흡수하는 속도에 매일 놀라워했습니다. 지수는 한편으로 박소영에게서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는 상대와 멘토를 발견했습니다. 노부인의 지혜와 꺾이지 않는 낙관주의는 그의 상처받은 영혼의 위안이 되었습니다. 조금씩 지수는 자신과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정원에서 박소영을 돕던 지수는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어왔던 생각을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박소영 씨, 그가 망설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다시 시작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사업을 말이에요. 미친 짓일까요? 노부인은 물뿌리개를 내려놓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지수 씨, 자신을 개선하려는 시도는 결코 미친 짓이 아니에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보세요. 지수는 동네에서 판매 중인 작은 식료품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주인은 지수가 길거리에서 지냈던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노인이었고 그에게 매우 낮은 가격에 좋은 지불 조건으로 가게를 팔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정말 좋은 기회예요, 지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요. 만약 다시 실패한다면 민지의 미래를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어요. 박소영은
지수의 손을 자신의 손 사이에 잡았습니다.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지수 씨,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정한 실패는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당신은 내 소중한 친구여 몇 번이고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박소영의 말에 용기를 얻은 지수는 도전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재호의 도움으로 초기 계약금을 마련할 수 있었고, 지수는 지순의 가게라는 작지만 아늑한 식료품점의 자랑스러운 주인이 되었습니다. 첫 몇 달은 힘들었습니다. 지수는 해가 뜨는 시간부터 지는 시간까지 일했고 가게 운영의 세세한 부분들을 배워나갔습니다. 민지는 항상 도울 준비가 되어 있었고 방과 후에는 계산대를 맡았습니다. 재호와 박소영은 지수가 배달을 가거나 공급업체와 협상해야 할 때 민지를 돌봐주었습니다. 조금씩 지순의 가게는 단골 손님들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지수의 친절함과 정직한 사업 방식은 동네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곧 가게는 이웃들의 만남의 장소가 되었고 사람들은 신선한 제품뿐만 아니라 지수와 민지의 따뜻한 서비스를 즐기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지수가 재고를 정리하고 있을 때 밖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달려나가 민지가 팔을 잡고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땅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친구들과 놀다가 넘어져 보도에 부딪힌 것이었습니다. 지수는 공황 상태에 빠져 즉시 재회계 전화했습니다. 젊은 의사는 몇 분 만에 도착했고 민지를 진찰한 후 긴급 엑스레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저없이 재호는 그들을 자신이 일하는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지수는 자책감에 빠졌습니다. 더 주의했어야 했는데 그가 한탄했습니다. 가게 일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재호는 지수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사고는 일어나는 법이야. 친구, 자책하지 마. 중요한 건 우리가 여기 있고 민지가 필요한 치료를 받고 있다는 거야. 마침내 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지는 팔에 작은 수술이 필요한 골절이 있었습니다. 지수는 수술이라는 말을 듣고 창백해졌지만 재호가 차근차근 절차를 설명하며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내가 직접 수술을 할 거야. 재호가 약속했습니다. 민지를 내 딸처럼 돌볼 거라고 약속해.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민지는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민지는 간호사들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민지의 지성과 다정함에 매료되었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그녀의 긍정적인 태도에 감동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두 가족 사이의 유대를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지수는 어려움 속에서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에게는 자신과 민지를 걱정하고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지지 네트워크가 있었습니다. 민지가 퇴원하고 집에서 회복 중이던 어느 날 오후 박소영이 오래된 의학 서적들이 가득 담긴 상자를 들고 방문했습니다. 우리의 작은 의사 지망생이 회복하는 동안 읽을 거리가 있으면 좋아할 것 같아서. 그녀가 애정 어린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민지의 눈이 책을 보고 반짝였습니다. 팔에 깁스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열정적으로 책장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박소영 할머니 정말 멋져요. 민지가 외쳤습니다. 지수는 이 장면을 지켜보며 감사와 감동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딸이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 그리고 그녀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보니 오랜만에 느껴보는 기쁨이 그의 가슴을 채웠습니다. 민지가 책에 푹 빠져 있는 동안 박소영은 지수와 함께 작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어떠세요, 사랑하는 지수씨? 그녀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지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압도당한 것 같아요. 그가 인정했습니다. 감사하지만 압도당했어요. 때로는 내가 이 모든 친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들어요. 박소영은 단호하게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수씨, 친절은 자격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유롭게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당신은 내 소중한 친구요. 받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주셨어요. 이 말은 지수의 마음 깊은 곳에 와닿았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아마도, 그저 아마도 상황이 정말로 나아질 수 있을 거라고 느꼈습니다. 날들이 지나 주가 되고 주가 지나 달이 되었습니다. 지수의 가게는 번창했고 민지는 완전히 회복되어 새로운 열정으로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두 가족 간의 우정은 더 이상 깨질 수 없을 만큼 견고해졌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이 단결된 그룹에게 또 다른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봄의 어느 오후 지수가 가게 문을 닫고 있을 때 재회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젊은 의사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수 씨, 할머니예요. 사고가 있었어요. 지수에게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는 아무 생각 없이 가게 문을 잠그고 민지와 함께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도착해보니 재호가 창백한 얼굴과 충혈된 눈으로 대기실에 서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운전자가 재호가 목소리를 떨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길을 건너고 계셨는데 지수는 한때 자신이 받았던 것과 같은 위로를 친구에게 건네며 그를 껴안았습니다. 민지는 나이에 맞지 않는 성숙함을 보이며 재호의 손을 잡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소영 할머니는 강하세요. 괜찮으실 거예요.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재호는 할머니와의 개인적인 관계 때문에 치료에 참여할 수 없어 좌절감과 절망감 사이를 오가며 대기실을 서성거렸습니다. 마침내 영원처럼 느껴진 시간이 지나고 의사가 나와 그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소영은 수술에서 살아남았지만 상태가 위중했습니다. 손상이 광범위했고 회복이 된다고 해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수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소영 어르신,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소식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재호는 의사라기보다는 친구로서 행동하며 치료와 예후에 대해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박소영은 한편 지수를 껴안으며 오직 어머니만이 줄 수 있는 조용한 위로를 건넸습니다. 날이 지나 주가 되고 주가 지나 달이 되었습니다. 박소영은 여전히 혼수 상태였고 그녀의 젊은 몸은 치유를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사실상 병원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딸의 침대 옆 의자에서 자며 계속해서 그녀에게 말을 걸고 깨어나기를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재호는 자신의 일에 몰두했습니다. 박소영을 도울 수 있는 새로운 치료법과 요법을 끊임없이 연구했습니다. 그의 헌신은 직업적 의무를 넘어 Copyright Claude's response was limited as it hit the maximum length allowed at this time au continuar 에디썼고 병원의 모든 사람들은 그의 노력을 동기부여하는 사랑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위기의 시기 동안 지수와 재호 사이의 관계가 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고통과 걱정에 사로잡힌 지수는 종종 짜증을 내고 불신을 보였으며 모든 의료 결정과 제한된 치료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재호는 한편으로 전문적 객관성을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박소영에 대한 그의 사랑이 종종 그의 판단을 흐리게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새로운 실험적 치료에 대한 특히 격렬한 논쟁 후 지수가 폭발했습니다. 넌 이해 못해. 그가 재회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내 딸이야, 내 삶의 이유라고. 어떻게 이 모든 일에 대해 그렇게 침착하고 그렇게 냉정할 수 있어? 재호는 친구의 말에 상처받아 날카로운 정직함으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해. 나는 그녀를 사랑해. 지수 씨, 내가 누군가를 사랑했던 것보다 더 그녀를 사랑해. 그녀가 깨어나지 않는 매일이 나에게도 고문이야. 이 고백 후에 이어진 침묵은 귀가 먹먹할 정도였습니다. 지수는 이 폭로의 충격을 받아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재호는 자신이 방금 인정한 것을 깨닫고 급하게 방을 빠져나갔습니다. 박소영은 이 교류를 목격하고 부드럽게 지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사랑은,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부적절한 순간에 찾아오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덜 실제적이거나 가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지수는 밤새 박소영의 말과 재호의 고백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 속에서 민지를 가장 돕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밀어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그는 재호에게 사과하기 위해 그를 찾았습니다. 그는 재호를 병원 예배당에서 발견했는데 그는 손에 머리를 묻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미안해, 지수가 간단히 말했습니다. 재호는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은 눈물과 수면, 부족으로 붉어져 있었습니다. 나도 미안해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난 결코 원하지 않았어요. 알아요, 부적절하다는 걸. 그녀가 너무 어리고 내가 당신의 친구라는 것도요.
하지만 내 감정을 바꿀 수가 없어요. 지수는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재호야, 넌 내가 아는 가장 명예로운 사람이야. 만약 민지가 깨어났을 때 그녀가 너를 선택한다면 너는 내 축복을 받을 거야. 이 대화는 그들의 우정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함께 그들은 민지를 돕기 위한 노력을 새롭게 했고 각자 자신만의 독특한 강점을 발휘했습니다. 지수는 그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지속적인 존재감으로, 재호는 그의 의학 지식과 끊임없는 헌신으로 힘을 보탰습니다. 한편 병원 밖 세상에서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지수의 가게는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직원들에 의해 관리되며 계속 번창했습니다. 이웃들과 친구들은 번갈아가며 방문하여 지지를 보내고 희망을 유지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지수는 진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민지의 남자친구였습니다. 사고로 인해 상심한 이 젊은이는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지수는 자신의 고통 속에서 이전에는 거의 그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이제 딸이 선택한 소년에게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진수는 똑똑하고 친절하며 민지를 깊이 사랑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는 지수와 그들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 그들이 함께 꿈꾸고 계획했던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런 대화는 지수에게 쓰라린 감미로움을 주었습니다. 민지가 의식 없이 누워있는 동안 놓치고 있는 모든 것을 상기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진수가 방문 중일 때 민지의 모니터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동안 모두는 숨을 멈추고 몇 달 동안 기다려온 신호일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생겨난 만큼이나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의사들은 이것이 단지 정상적인 변동일 뿐이며 민지가 깨어나고 있다는 징후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떠난 후 지수는 딸과 단둘이 남았습니다. 그는 민지의 움직이지 않는 손을 잡고 사고 이후 처음으로 자유롭게 눈물을 흘리도록 허락했습니다. 내 아가야, 그가 흐느꼈습니다. 너가 필요해. 우리 모두 너가 필요해. 제발 우리에게 돌아와줘. 지수는 자신의 간청이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꿀 일련의 사건들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사랑, 충성심, 용서 능력을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시험할 사건들 말입니다. 모두가 기다려온 기적이 마침내 봄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사고 후 거의 1년이 지난 어느 날 지수가 민지의 침대 옆에서 평소와 같이 지키고 있을 때 그녀의 손가락에서 작은 움직임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이전에도 그랬듯이 자신의 상상력이 장난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민지의 눈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지수가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믿기지 않음과 희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재호야, 누구 없어요. 민지가 깨어나고 있어요. 다음 몇 분간은 활동의 소용돌이였습니다.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방으로 밀려 들어와 검사와 확인을 시작했습니다. 재호는 다른 층에서 회진 중이었는데 숨을 헐떡이며 흥분된 눈으로 달려왔습니다. 천천히 민지는 눈을 완전히 떴습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운 듯한 그녀의 시선이 지수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아빠, 그녀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쉰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지수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내 아가, 네가 우리에게 돌아왔구나. 다음 며칠은 조심스러운 축하의 날들이었습니다. 민지는 깨어났지만 그녀의 회복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긴 혼수 상태 동안 근육량을 많이 잃었고 집중적인 물리치료가 필요했습니다. 게다가 그녀의 단기 기억력이 영향을 받아 최근 사건들에 대해 종종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이 회복 기간 동안 지수는 진수의 행동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민지의 혼수 상태 동안 한결같은 존재감을 보였던 젊은이가 이제는 거리를 두고 긴장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의 방문은 점점 드물어지고 짧아졌습니다. 지수는 딸의 정서적 안녕을 걱정하여 진수와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진수를 발견했는데 그는 멍하니 자신의 휴대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진수야, 지수가 그의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모든 게 괜찮니? 민지가 네가 예전처럼 자주 오지 않는다는 걸 알아챘어. 젊은이는 고개를 들었고 지수는 그의 눈에서 죄책감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수 아저씨, 진수가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저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수는 위장에 매듭이 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슨 일이니, 아들아? 그가 대답을 두려워하며 물었습니다. 진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민지의 혼수 상태 동안 저는 다른 사람을 만났어요. 의도적인 게 아니었어요. 그냥 일어났어요. 너무 끔찍한 기분이에요. 하지만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지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정보를 처리하며 한편으로는 1년이 젊은 사람에게는 긴 시간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특히 진수 같은 나이의 사람에게는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누군가가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에 민지를 버릴 수 있다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알겠다. 지수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넌 그냥 사라질 수는 없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구나. 민지는 설명을 들을 자격이 있어. 진수는 눈에 눈물이 고인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오늘 그녀와 이야기하러 왔지만 용기를 낼 수가 없었어요. 지수는 일어서며 실망과 연민이 뒤섞인 눈으로 젊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용기를 찾아 진수야 민지는 고통스럽더라도 진실을 들을 자격이 있어 민지의 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수의 마음은 생각들로 가득 찼습니다. 어떻게 딸을 이 새로운 고통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녀가 Copy retry Claude's response was limited as it hit the maximum length allowed at this time. 오촌티누알 에디트 물리적 회복뿐만 아니라 이 감정적 배신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방에 들어서자 지수는 민지가 재호와 활기차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젊은 여성은 미소를 짓고 있었고 그녀의 눈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밝은 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재호 역시 그녀를 사랑과 전문적 우려가 뒤섞인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지수는 결심을 내렸습니다. 그는 아직 민지에게 진수의 일을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적어도 지금은 말이죠. 그의 딸은 회복에 집중해야 했고 긍정적인 마음과 지지가 필요했습니다. 진수에 대한 진실은 그녀를 아프게 하고 회복을 지연시킬 뿐일 것입니다. 모든 게 괜찮아, 아빠? 민지가 물었습니다. 아버지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알아차리고 지수는 미소를 지으려 노력했습니다. 모든 게 완벽해, 내 딸. 그저 네가 우리와 함께 돌아온 것이 얼마나 행운인지 생각하고 있었을 뿐이야. 재호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완전히 괜찮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렸지만 지금 당장은 그 문제를 밀어붙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지수는 어려운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민지가 진수에 대해 물어볼 때마다 그는 변명을 만들어내야 했습니다. 그가 대학 일로 바쁘다거나 가족 일로 여행을 가야 했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진실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말했습니다. 재호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민지가 잠든 후 어느 날 밤 지수와 대면했습니다. 지수 씨, 무슨 일이 있어요? 뭔가를 숨기고 계신 걸 알아요. 지수는 자신의 비밀의 무게에 지쳐 마침내 무너졌습니다. 그는 재호에게 진수의 배신과 민지에게 진실을 숨기기로 한 자신의 결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재호는 조용히 듣다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해요. 하지만 민지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에요. 늦든 빠르든 그녀는 진실을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그녀는 진수뿐만 아니라 당신에게도 배신감을 느낄 거예요. 지수는 재호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지만 딸을 아프게 할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이 필요해, 그가 말했습니다. 그녀가 더 강해질 때까지, 이걸 직면할 준비가 될 때까지. 재호는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리지 마세요. 민지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해요. 그들 둘 다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말은 듣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소영은 민지를 방문하러 왔다가 의자에서 잠이 들었는데 복도에서 대화를 들을 수 있는 순간에 깨어났던 것입니다. 노부인은 수년간의 지혜로 이 비밀이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고통만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편 민지는 자신 주변에서 벌어지는 드라마를 모른 채 회복을 계속했습니다. 매일 그녀는 개선을 보였습니다. 그녀의 체력이 증가하고 기억력이 개선되었으며 그녀의 불굴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났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언제나 그렇듯이
자신만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지가 의사들이 인지치료의 일환으로 허락한 활동인 휴대폰으로 소셜미디어를 둘러보고 있을 때 그녀는 모든 것을 바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진수의 사진이었는데 민지가 알지 못하는 여자와 함께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설명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인생의 사랑과 함께한 6개월, 민지의 고통에 찬 비명이 병원 층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수는 복도에서 간호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들어서자 그는 딸이 절망적으로 흐느끼는 모습을 보았고 휴대폰은 여전히 그녀의 떨리는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민지야, 무슨 일이니? 지수가 물었습니다. 비록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요. 흐느낌 사이로 민지는 아버지에게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진수, 그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지수는 자신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가 두려워했던 모든 것, 그가 피하려고 노력했던 모든 것이 최악의 방식으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딸을 팔에 안았고 그녀는 어렸을 때처럼 그의 어깨에 기대어 울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내 아가. 그가 속삭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민지가 물러섰고 그녀의 눈에는 고통과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당신은 알고 있었어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떨구었고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네, 알고 있었어. 진수가 몇 주 전에 나에게 말했어. 너를 보호하고 싶었어. 네가 회복할 시간을 주고 싶었어. 그 전에, 내가 회복하기 전에 뭐요? 민지가 분노로 가득 찬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남자가 나를 배신했다는 것을 말하기 전에요? 내가 생명을 위해 싸우는 동안 그가 다른 사람과 새로운 삶을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 순간 재호가 방에 들어섰고 즉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했습니다. 민지야. 그가 부드럽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당신도요? 민지가 물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겨우 속삭임이었습니다. 당신도 알고 있었어요? 재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얼굴에는 죄책감이 역력했습니다. 미안해. 민지야, 우리는 너를 보호하고 싶었어. 민지는 그녀를 가장 신뢰하는 두 사람, 그녀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을 바라보았고 그녀의 세상이 두 번째로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가주세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타오르는 폭풍과는 대조적인 차분함으로 두 분 다 지금 당장 제 방에서 나가주세요. 지수는 딸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그녀는 그를 밀어냈습니다. 제발 아빠 혼자 있고 싶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기분으로 지수와 재호는 방에서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그들은 모든 소동을 들은 박소영을 만났습니다. 오, 내 사랑하는 아이들, 노부인이 슬픔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의로 포장된 지옥으로 가는 길이 있다지요. 다음 며칠은 모두에게 지옥 같았습니다. 민지는 지수나 재호와 말하기를 거부했고 그들의 존재를 겨우 참아낼 뿐이었습니다. 젊은 여성은 우울증에 빠졌고 이는 그녀의 신체적 회복을 위협했습니다. 지수는 망가졌습니다. 그는 딸이 고통받는 것을 보았고 그 고통의 많은 부분이 자신의 잘못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민지의 방 밖에서 몇 시간씩 앉아 있었고 그녀와 이야기할 기회, 설명할 기회, 용서를 구할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재호는 한편으로 자신의 일에 파묻혔습니다. 그는 죄책감에 시달렸고 사랑하는 여성의 고통을 보는 것과 그녀의 신뢰를 배신했다는 사실에 고통받았습니다. 그는 민지와의 어떤 관계의 기회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박소영이 마침내 돌파구를 만들어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녀는 차와 집에서 만든 쿠키 한 접시를 들고 민지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내 아가,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민지는 다른 모든 사람을 거부했지만 다정한 노부인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소영은 민지의 침대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아, 내가 젊었을 때는 사랑이 단순하다고 생각했단다. 그저 큰 제스처와 억제할 수 없는 열정에 관한 것이라고 말이야.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나는 진정한 사랑이 복잡하다는 것을 배웠어.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우리를 실수하게 만들지.
민지는 조용히 듣고 있었고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내 아버지와 재호, 박소영이 계속했습니다. 그들은 실수를 저질렀어. 큰 실수지. 하지만 그들은 사랑 때문에 그랬단다. 잘못 이해된 사랑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사랑이었어. 그들이 나에게 거짓말했어요. 민지가 속삭였습니다. 저는 그들을 신뢰했고 그들은 저 copy retry clause's response was limited as it hit the maximum length allowed. At this time 옥촌티누알 에디텍에 게어짓 말했어요. 그래, 그들이 그랬지. 박소영이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신뢰를 다시 얻어야 할 거야. 하지만 내 아가, 적어도 그들에게 설명할 기회는 주어야 하지 않을까?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가치는 있지 않을까? 민지는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고 노부인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침내 떨리는 한숨과 함께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들과 이야기할게요. 박소영은 미소를 지으며 민지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그게 내 용감한 소녀구나. 기억해.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란다. 그날 밤 민지는 지수와 재호와 길고 고통스러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눈물이 흘렀고 억눌린 흐느낌이 있었으며 마침내 암묵적인 이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용서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었습니다. 그 후 며칠과 몇 주 동안 민지는 새로운 결의를 가지고 회복에 집중했습니다. 진수의 배신은 여전히 아팠지만 그녀는 그것이 자신을 정의하도록 놔두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지수와 재호는 한편으로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고 민지의 회복 과정의 모든 단계를 지원했습니다. 천천히 그들 사이의 역학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지는 재호를 단순히 아버지의 친구나 의사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무조건적으로 지지해주는 한 남자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재호는 전문적인 거리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민지에 대한 그의 감정이 매일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지수는 이러한 변화를 복잡한 감정으로 지켜보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딸이 다시 웃는 모습을 보며 기뻤고 그녀의 활기를 되찾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가장 친한 친구와 딸이 서로에 대한 감정을 발전시키고 있다는 생각에 불안했습니다. 어느 날 밤 민지가 잠든 사이 지수와 재호는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중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재호야, 지수가 조심스럽게 시작했습니다. 내가 민지를 바라보는 내 눈빛을 봤어. 재호는 눈에 띄게 긴장했습니다. 지수씨,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부적절하다는 걸 알아요. 그녀가 너무 어리고 제가 당신의 친구라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제 감정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지수는 잠시 침묵을 지키며 친구의 말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마침내 그가 말했습니다. 재호야, 나는 너를 이 세상 누구보다도 신뢰해. 네가 명예로운 사람이라는 걸 알아. 만약 민지가 깨어났을 때 그녀가 너를 선택한다면 너는 내 축복을 받을 거야. 재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요, 지수씨. 당신의 축복은 제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이 침묵의 약속은 두 남자 사이의 관계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가까운 친구였지만 이제는 그 밑에 새로운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둘 다가 공유하는 비밀, 둘 모두에게 무게로 다가오는 그것 말입니다. 한편 민지는 이 모든 드라마를 모른 채 회복을 계속했습니다. 그녀의 결단력과 긍정적인 정신은 병원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다른 젊은 환자들을 돕기 시작했고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정서적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몇 주 후 민지는 마침내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모두에게 축하의 순간이었습니다. 박소영은 자신의 저택에서 작은 파티를 열어 친구들과 이웃들을 모아 민지를 환영했습니다. 파티 동안 민지가 친구들과 웃고 대화를 나누는 동안 지수는 새로운 눈으로 딸을 바라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가 수년간 보호했던 어린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강하고 연민 많은 젊은 여성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재호는 약속을 지키며 축하 행사 내내 존중하는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그가 민지를 볼 때마다 그의 눈에 있는 열망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떠나고 민지가 잠든 후 지수는 가게 위의 작은 아파트 발코니에 앉았습니다.
박소영은 청소를 돕기 위해 남았다가 그에게 합류했습니다. 걱정이 있어 보이네요, 사랑하는 지수 씨. 노부인이 평소의 통찰력으로 말했습니다. 지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언제가 놓아줄 때인지? 박소영은 지혜롭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 모든 부모의 영원한 질문이군요. 지수 씨 놓아주는 것이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그것은 당신이 딸에게 스스로 날 수 있는 도구를 주었다고 믿는 것을 의미하죠. 하지만 그녀가 실수를 하면 어떡하죠? 다치면 어떡해요? 지수가 물었습니다. 실수는 인생의 일부예요. 사랑하는 지수 씨. 그리고 상처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줘요. 당신의 일은 민지가 인생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녀가 필요로 할 때 그곳에 있어 주는 거예요. 박소영의 말은 지수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장 큰 도전이 빈곤이나 물질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딸을 놓아주는 법을 배우는 것, 그녀가 성장하고 자신만의 결정을 내리도록 허용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지수가 알지 못했던 것은 우주가 그와 그의 선택한 가족에게 더 많은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사랑, 충성심, 용서 능력을 시험할 시험들 말입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삶은 새로운 리듬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민지는 학교로 돌아갔고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더 결심을 굳혔습니다. 지수는 사업 확장에 집중하여 다른 동네에 두 번째 가게를 열었습니다. 재호는 병원에서 일을 계속했고 민지를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지켰지만 매일 그의 감정을 숨기는 것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박소영은 항상 관찰력이 뛰어났기에 선택받은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긴장감이 높아지는 것을 알아챘지만 현명하게도 개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시간과 사랑이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을의 어느 오후, 민지가 학교에서 돌아오던 중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술에 취한 운전자가 몰던 차가 도로를 벗어나 민지가 걷고 있던 인도를 들이받았습니다. 충격은 파괴적이었습니다. 소식은 지수에게 맑은 하늘에 날벼락처럼 전해졌습니다. 그는 가게에 있을 때 병원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는 가게 문을 닫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의 마음은 두려움과 절망의 소용돌이였습니다. 도착해보니 재호가 응급실에 서 있었고 얼굴은 창백하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술 중이에요. 재호가 목소리를 떨며 말했습니다. 상태가 심각해요. 다음 몇 시간은 끝없는 악몽이었습니다. 지수, 재호, 박소영은 긴장된 침묵 속에서 기다렸고 가끔씩 속삭이는 기도와 억누른 흐느낌만이 그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마침내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지나고 외과 의사가 그들과 대화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민지는 수술에서 살아남았지만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손상이 광범위했고 회복된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수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아가, 내 민지,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소식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며 재호는 의사보다는 친구로서 행동하며 치료와 예후에 대해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박소영은 한편 지수를 껴안으며 오직 어머니만이 줄 수 있는 조용한 위로를 건넸습니다. 날이 지나 주가 되고 주가 지나 달이 되었습니다. 민지는 여전히 혼수 상태였고 그녀의 젊은 몸은 치유를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사실상 병원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딸의 침대 옆 의자에서 자며 계속해서 그녀에게 말을 걸고 깨어나기를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재호는 자신의 일에 몰두했습니다. 민지를 도울 수 있는 새로운 치료법과 요법을 끊임없이 연구했습니다. 그의 헌신은 직업적 의무를 넘어섰고 병원의 모든 사람들은 그의 노력을 동기부여하는 사랑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위기의 시기 동안 진수라는 존재가 다시 나타났. Copy retry Claude's response was limited as it hit the maximum length allowed at this time or continuar 에디스입니다. 민지의 사고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은 그는 병원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처음에 그의 존재에 분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수의 진정한 후회와 걱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지수는 진수와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수 아저씨,
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했던 일에 대해 매일 후회하고 있어요. 민지를 다시 볼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바로잡고 싶어요. 지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진수야, 네가 한 일은 용서하기 어려워하지만 나는 네가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 만약 민지가 깨어나면 그녀에게 선택권을 줘야 할 거야. 이 대화는 지수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딸이 어른으로 성장했고 그녀 자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편 재호는 민지의 치료에 전념하면서도 자신의 감정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민지를 깊이 사랑했지만 그녀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감정을 가지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느 밤 재호는 박소영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재호가 고백했습니다. 민지를 사랑하지만 그녀가 이런 상태일 때 이런 감정을 갖는 게 옳은 걸까요? 박소영은 손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재호야, 사랑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지. 내 감정을 부끄러워하지 마. 그 감정이 너를 더 나은 의사로,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있지 않니? 몇 주가 더 지나고 희망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처럼 보였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민지가 손가락을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녀의 의식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마침내 그녀는 눈을 떴습니다. 방 안은 즉시 의료진들로 가득 찼고 지수와 재호는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민지의 첫 마디는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아빠, 재호 오빠. 그녀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수는 눈물을 흘리며 딸의 손을 잡았고 재호는 전문가다운 태도를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그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다음 며칠은 조심스러운 축하의 날들이었습니다. 민지의 회복은 느렸지만 꾸준했습니다. 그녀는 물리치료를 시작했고 점차 힘을 되찾아갔습니다. 그러나 회복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복잡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민지는 혼수 상태 동안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지 못했고 이는 진수와의 이별을 포함한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기억은 여전히 진수와 행복하게 함께 있던 때였습니다. 지수와 재호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민지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지 아니면 그녀가 스스로 기억을 되찾을 때까지 기다려야 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그녀에게 진실을 말해야 해요. 재호가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전에 비밀을 지키려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나세요? 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아직 충분히 강해지지 않았어. 이런 충격을 견딜 수 있을까? 결국 그들은 박소영의 조언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밝혀지게 되어 있어요. 노부인이 말했습니다. 그녀에게 천천히 부드럽게 이야기해주는 것이 좋을 거예요. 그녀를 믿으세요. 민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해요. 그들의 걱정과는 달리 민지는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녀는 슬퍼했지만 이해했습니다. 1년은 긴 시간이에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나는 진수가 계속 기다리길 바랄 수 없었어요. 나는 그가 행복하기를 바랄 뿐이에요. 민지의 성숙한 반응은 모두를 놀라게 했고 특히 재회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민지와 재호 사이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고 의학에 대한 열정을 공유했습니다. 지수는 이 변화를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밤 지수는 재호와 심각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넌 그녀를 정말 사랑하는 거지? 지수가 물었습니다. 재호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민지나 당신의 신뢰를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지수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네가 명예로운 사람이라는 걸 알아. 재호야. 만약 민지가 너를 선택한다면 나는 너희를 축복할 거야. 이 대화는 두 남자 사이의 이해를 더욱 깊게 만들었고 가족의 역학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몇 주 후 민지는 마침내 퇴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회복은 모두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도전도 함께 왔습니다. 민지는 이제 자신의 삶을 재건해야 했고 이는 그녀의 꿈과 관계를 재평가하는 것을 포함했습니다.
그녀는 의대 진학을 위해 더욱 열심히 공부했고 재호는 그녀의 멘토가 되어 주었습니다. 지수는 한편으로 자신의 역할 변화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그는 이제 보호자가 아닌 조언자로서의 역할을 배워야 했습니다. 이는 쉽지 않았지만 그는 딸의 성장을 자랑스럽게 지켜보았습니다. 박소영은 이 모든 변화를 지혜롭게 관찰하며 필요할 때마다 조언을 제공했습니다. 그녀는 이 가족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강해질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아직 이 가족에게 마지막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랑과 당열력을 궁극적으로 시험할 사건이 다가오고 있었고, 이는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큰 도전이 될 것이었습니다.